반갑습니다. 삼명통에 실려있는 사주를 가지고서 이번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삼명통의 해독 3권에 실려있는 인신사해 사궁 호환신살편에 있는 11번, 12번 사주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행은 많은 신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겁살이 임간이 되면 모름지기 일찍 발하여 살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만 2, 3개가 있으면 결핵으로 죽거나 겸해서 권력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을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은 제왕을 겹쳐 만나면 그러하다. 제왕은 역시 임간과 같은 거죠. 제왕이 곧 임간이라는 것입니다. 칠상오로라 하는 것은 인간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천에 들어가고 생급이 중중한 사람은 일찍 사망하고 임관 제왕은 오히려 더디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더디게 된다. 요거 만민년께서 지연,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지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말 이음새가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는 결핵, 질병을 이야기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신살을 가지고 질병을 이야기했는 겁니다. 신살, 흉살이 많으면은 사용하지 못한단 말은 흉하다. 그 말이죠. 겁살이 임간이 되면, 임간이란 말은 나범모행의 제왕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거 임간지 즉 제왕지는 무엇입니까? 묘가 되죠. 어떤 면으로 간목의 양인살이 되는, 이럴 경우에 하나만 있을 때는 살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만 2개, 3개가 겹쳐 있으면은 결핵이 된다. 그래서 죽거나 겸해서 또 골열이 있게 된다. 골열도 어떤 질병이죠. 뼈에서 열이 나서 욱신욱신하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골열. 이번 장에는 인신사해 생지를 설명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제왕 즉 좌오묘유가 나왔죠. 어떤 면으로 인신사해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죠. 아무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역시 인간 제왕도 2개, 3개가 있으면은 질병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만민년 선생께서는 생급을 이야기했죠. 급살이 생지를 자했을 때 이것을 2, 3개씩 만나면은 즉 중중한, 겹쳐서 만난 것, 중중한 사람은 일찍 사망하고 임간 제왕은 오히려 더디게 된다. 오히려 지연되게 된다. 지연이죠 이게.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병에 걸려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명통에 있는 말을 보면은 젊었을 때 소년일 때에는 왕지가 좋고 늙어서는 생지가 좋다 하였습니다. 왕지가 있는 것은 신체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왕지가 되어서, 늙어서는 도리어 힘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연이라는 용어를 해석해 보면은 임간 제왕은 오히려 질병이 장기간 지속된다. 빨리 낫지를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재미나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만민년 선생께서 2개의 사주를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신미, 신축, 임신, 무신 사주인데 신이 해묘미, 목국어, 무언요, 급살이 되죠. 그리고 나범행 토어 생지가 됩니다. 삼명법에서는 토의 주기를 화의 주기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삼명법에서는 토의 주기를 수의 주기와 같게 봅니다. 수의 주기는 신에서 생에서, 자에서 왕하고, 그리고 진에서 묘고에 들죠. 이렇게 삼명법에서는 수의 일생이 토의 일생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우리 잡병법에서는 토는 화의 일생과 같이 취급을 하죠. 그런데 삼명법에서는 수의 일생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토의 생지는 수의 생지와 같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살이 신이 두 개가 있죠. 곧 생지가 되죠. 앞편에 생급이라고 이야기했죠. 생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본사주를 예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살이 두 개가 있죠. 역시 흉하죠. 일찍 발하였으나 피를 토하는 결핵에 걸렸다. 결핵에 걸린 사주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수화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음습하죠. 신, 축, 그리고 임수일간. 그러면은 금도 왕성하지만 수가 왕성하죠. 추월이니까, 그렇죠. 추월이니까 겨울이죠. 아주 추울 때죠. 가장 추울 때죠. 그래서 수가 왕성하고 화는 미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가 왕성하고 화가 약한 수화 기제가 되지 못했죠. 기제가. 수화가 중한을 이루지 못했죠. 이렇게 사주에 엄습한 수가 완 이런 사주에서는 결핵에 걸릴 확률, 폐가 나쁜, 폐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또한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갑술, 경오, 무진, 무오인데 역시 이 사주는 제왕지가 두 개 있죠. 왕지가 두 개, 즉 임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두 개의 임관지가 있어서 질병이 몸을 얽어매었다. 그런 사주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나보모행 왕지이죠. 왕지에 앉아 있죠. 그리고 또 연어나보모행의 왕지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오화가 되죠. 그래서 연어나보모행과 월일시에 있는 나보모행의 왕지 임간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 질병이 몸을 얽어매었다. 질병이 몸을 얽어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은 필적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맞을 겁니다. 위의 사주도 마찬가지죠. 연어나보모행 즉 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신금, 급살에 해당하는 생지가 되죠. 생지가 되죠. 그래서 결핵에 걸렸다. 결핵에 걸린 그런 사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위의 사주는 금수가 왕성한 반면에 밑의 사주는 무엇요? 화가 왕성하죠. 오술, 육합, 삼합. 진도 이게 수가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월은 어떻게 해요? 수가 어떻게 해요? 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죠. 진월. 언제입니까? 봄이죠. 그래서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여름에 세상에 수가 많이 깔리게 되죠. 수 자체로 봐서는 세상에 물이 많이 깔리면은 사절되는 겁니다. 수의 입장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수의 입장에서 수를 관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입장에서 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는 봄과 여름에 사절이 됩니다. 수 자체는 물이 왕성하게 모여 있는 게 그게 살은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죽은 겁니다. 사절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착시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눈에 세상에 수가 많으니까 수가 왕성하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수는 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는 바다에 모이는 것. 그때가 해자, 축, 겨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태양에 의해서 증발해서 다시 온 세상이 다 깔리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다시 응축, 수축하여서 어디로?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모이는 거죠. 물론 바다까지 가지 못하고 큰 저수지에 모일 수 있고 댐에도 모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작은 샘에도 모일 수 있고 하여간에 수 입장에서는 수가 가득 모여있는 저수지, 바다 이런 것이 수가 산 것입니다. 그리고 금생수를 하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한다는 말은 그릇에 물을 담는 겁니다. 큰 그릇, 즉 큰 저수지에 많은 물이 모여서 고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그 그릇, 그게 바로 금생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사주가 있는가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